네, 이번 시간은 광주시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보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우 회장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과 관리에 대해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보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서 제출된 과세 정보 자료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국세청 종사 직원들이 직접 수집한 탈세 정보 자료,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제보하는 탈세 제보 자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한 과세정보자료 제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그 수집 대상 자료는 국가에서 인허가해주는 인허가 자료, 그리고 법률상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공사실적, 생산실적 보고 자료, 예. 그리고 재산 등의 명의 변경 자료 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등도 수집이 됩니다. 예,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러면 국세청 종사 직원들이 직접 수집한 탈세 정보 자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국세청은 소속된 직원 수가 한 2만여 명 됩니다. 예.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탈세 정보 수집 요원입니다. 예.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탈세 정보는 단편적인 정보인 미랄 정보하고 또 심도 있게 수집 분석된 정밀 분석 정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미랄 정보 수집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세무공무원이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사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시설 규모나 이제 고객 회전율 등을 감안할 때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이를 연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면 연간 매출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데, 예. 이제 사무실에 와서 신고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억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순하게 신고 누락 혐의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이죠. 3억 원에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네네. 2억. 그래서 예. 이를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하는 정보가 미랄 정보라고 합니다. 뭐 하나 더 들어주신다면요. 뭐 이제 성형외과 병원이 잘 되는데 예. 현금 결제하면 진료비를 뭐 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네, 예. 또 어떤 유명 학원 스타 강사가 수강료를 차명 계좌 등에 입금받고 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거나, 또 뭐 풍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쓰고 다니는데 전에 하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또 자기 명의로 어떤 이유든지 사업을 하지 않고 차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등 이런 내용, 이런 풍문들이 미랄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미랄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았고요.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정밀 분석 수집 정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국세청 조직에 보면은 국세청 내에서는 각 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무서 단위에 또 각 과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위 조직에서는 특정한 업체, 또 특정한 어떤 탈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가 바로 이제 탈세 정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정밀 분석 탈세 정보 수집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제 민생 침해 사업자나 신종 탈루 유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또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예. 최근에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유명 학원의 스타 강사,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 장려업자,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운영자, 예.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을 집중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예.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200억 원을 상당하네요.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반 시민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 특정 개인 또 법인 이 이제 그 납세자들 중에서 네. 이제 구체적인 어떤 탈세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증빙 등을 예. 이제 탈세자 인적사항 이런 걸 해서 서면이나 뭐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탈세 제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 탈세 제보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정보, 증빙을 제공해서 그 제공 자료에 의해서 탈루 세액이 추징되고 또 추징된 세액이 납부되면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 제보 사실들을 보면은 어떤 공익적인 그런 제보라기보다는 사실상 감정에 의한 제보이거나 탈세 포상금을 노린 뭐 세파라치라고들 하죠. 예. 그런 차명계좌 신고나 탈세 제보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정말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제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참 피제보자는 또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이 정보 자료의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지방국세청을 예로 들면은 조사국 종사 직원이 88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직접 조사에 투입되는 직원은 42명이고요. 네. 과반수 넘는 46명이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직접 조사 투입보다 정보 자료 수집 분석 업무에 더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정보 자료 수집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조사보다 분석하고 수집하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거해 제출된 과세 자료, 또 탈세 정보 자료, 이 탈세 제보 자료 등 이 방대한 수집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좀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국세청에서는 97년에 국세통합전산망을 가동했었습니다. 예. 이후 한 2,300여억 원을 투입해서 4년 정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2015년도 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즉 엔티스라고 합니다. 예. 이 엔티스는 이제 국세 신고 안내부터 신고 접수, 세금 납부, 조사까지 국세행정 전체 과정을 전산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제 납세자들이 뭐 월급을 탔다거나 뭐 연금을 받았다거나 이자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원천 징수돼서 이렇게 소득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취득 보유 현황, 부동산 임대 현황,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사용 실적, 또 뭐 해외 송금 자료 등 개인 소득과 재산 보유, 변동 현황, 그리고 탈세 정보 제보 등 세금 관련 수많은 정보 자료가 총망라돼서 이제 엔티스에 저장돼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든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분석해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신고 안내 등 국세행정 전반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티스가 정말 방대한 정보의 수집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탈세 행위가 갈수록 첨단화되면서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잘 강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도에 AI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티스에 저장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분석하고 탈루 의심 사례 등을 포착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진흥화 첨단화 되어가는 그런 탈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세금 탈루는 궁극적으로는 이 과세 당국에 다 포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최고의 절세는 성실 신고입니다. 예, 성실하게 신고하시고 제대로 세금 납부하시는 게 아주
예, 국가 경제 발전에도 또 본인에게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자료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호 회장이었습니다.